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말이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이죠. 좀 입수를 해서, 특수하게 좀 입수를 해서, 지금 핵심 요지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신 평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논평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재판 관련도 동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사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란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공격이 매우 임박했다. 그래서 자국민들도 지금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협상을 배제하고 군사 공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특히 말이죠. 이제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시위를 계속하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선동하는 거죠. 자, 그러고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서 1만 2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이제 최후 진술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외신들 반응을 또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밝힌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후 진술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최후 진술 내용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비상계엄은 망국적 폐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망국적 폐악을 막기 위해서 견제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이 호소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최후 진술과 관련한 요 내용은 보면은요, 지금 이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입수했는데 지금 50분 이상 소요가 됐고요. 4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40쪽 분량에 5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서는요, 초반 한 10분 정도는요,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협의 내용은 코미디 수준이다. 그래서 무리한 정치 공세임을 직격하고요. 특검의 내란 프레임이 상당히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요.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이 중간 부분에서는 계엄은 정당했다. 그래서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경고성이고 호소형 메시지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식 단주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후반 30분에서 45분은 법과 원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진술을 재강조하면서 헌법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무죄 방어와 함께 국민과 법 앞에 당당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분 이후 50분까지 마지막 진술에서는요. 특검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진술을 종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이 계엄을 갖다가 내란 프레임으로 씌운 거 이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취지는요. 특검의 공소장은 이제 코미디 수준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터무니없다. 그래서 계엄 선포는 경고성, 호소성 메시지였고 전반식 단죄를 주장하는 특검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특검 수사는 정치적 공세이고 위한 기소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리고 국민과 법 앞에 당당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지금 이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 주요 외신들이 긴급 뉴스로 타전하면서 이 한국 정치와 사법제도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은요, 사형 구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해당 계획이 2023년도 10월부터 준비됐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 수십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은 내란죄는 법적으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실 보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P 통신도요, 사형 구형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계엄령 선포 당시 병력이 국회와 공구청사 인근에 투입된 점이 핵심 혐의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대상이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동원된 병력이 합법적 긴급 조치의 버무리를 넘어섰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은 검찰은 이를 권력 장악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 구형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AFP 통신, 일본 교도, 중국 신화사 통신 등 이런 대부분의 이 외신들이요, 속보로 사형 구형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외신들은요, 내란죄가 한국 형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함께 만약 사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이런 순간이 되겠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네도란 봉투에 지금 그 최후 50페이지 요거를 이제 써가지고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지금 현장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송 발림이쯤 가면은 전문이 나오지 않을까. 자, 지금은요, 이 핵심 몇 줄 하고 제가 별도 채널을 통해서 입수한 그런 내용으로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문이 나올 때까지는 우선 이란 사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 내국자들은 시위를 계속해서 기관을 장악하라. 그러면 곧 미국의 지원이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살인자, 학대자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12일 날 이단 측으로부터 핵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연락으로 회담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지휘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살상이 중단될 때까지는 이러한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처음서부터 이 투트랙을 쓰고 있는데 협상보다는 공습 쪽에 군사작전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제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이제 평가와 전망을 했는데 제 평가와 전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13일 고위 참모들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고요. 그리고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요,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비공개적인 군사 공격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제재 수단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부과하는 2차 관세를 지금 구상에 2차 관세를 지금 부과했어요. 예. 그리고서 이런 2차 관세 보복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 심리전, 그리고 또 여러 지금 군사적 옵션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시위대 이 사망이 말이죠.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한 6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 인권 단체들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1만 2천 명 정도의 사망이 추정된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고살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 사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연계된 준군사 조직, 즉 민병대 소속 대원들이 총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하고 이란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요, 지금 하마일의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 지시로 한부 요인의 승인하에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란 상황은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길거리에 말이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짐승처럼 잡아 도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없으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란 국민이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됐다. 한 1만여 명이 구금되고 뭐 1, 2만 명의 구금, 그리고 1만 2천 명의 사망. 그래서 대규모 처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에 반항하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이란 국민에게 심어주는 공포정치로서 이것은 이런 공포정치로 정권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거 뭐 아수라장이네요. 진짜 뭐 피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란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스 이란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전환도 딱 막혔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예, 이란 출신 모델인 호다 니꾸입니다. 아주 미스 이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란과 한국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요 이란 시위 관련 내용 뉴스를 갖다가 전하고 있고요. 혈혈단식으로 한국에 와서 모델 활동을 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52만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미스 이란답게 또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좀 이 얼굴이 좀 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2만 명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란 국민들은 좀 도와달라, 이런 호소가 우리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반향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스 이란의 호소 이것도 여러 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얼굴이 말이죠. 요 이제 아주 호다 니꾸입니다. 호다 니꾸.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제 색다른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란 시위대가요. 이란 시위대가 지금 이제 태극기하고 이렇게 성조기 이란기,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 태극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기하고 성조기하고 그다음에 한국 태극기. 그래서요. 여기를 보면요. 여기 이 한국 태극기 보이시죠? 네, 한국 태극기. 네. 자, 그리고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란 국민이 이스라엘과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게 가능해? 네, 그러면서 영상 중간 24초쯤에 태극기도 같이 나온다. 트럼프 임기 1년 만에 우파 통합을 이루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글이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냐?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유튜브 방송 쇼츠 같은 걸 보시고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제가 말이죠, 이걸 보면은 지금 우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이란하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앙숙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시위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위대는 친미적입니다. 정권은 반미적이에요. 이 베네수엘라도 반미정권, 이란도 현재 극좌 반미정권. 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반미 정권으로 우리 우파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쉐쉐 때문에. 그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파 시위대들도 항상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도 지금 반정부, 이란 정부 자체가 반미니까 이 반미 정부에 반항하는 집회 시위자들은 친미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조기가 나오고, 친미주의자라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 사이 좋으니까 이스라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도 미국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지금 한국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좀 이란 반미 정권을 축출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아주 쉽게 평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우파와 지금 이란에서의 지금 이제 이 우파 시위대와의 연대, 이거를 호소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이죠, 미국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성조기를 우리 우파 집회에서 항상 갖고 나오잖아요. 한미 동맹을 상징하면서. 그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연대,
지금 뭐 이 반정부 시대들이 지금 이제 미국한테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더 거리 나와서 투쟁하라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이 이란 미인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 아까운 희생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도 차단되고 기본적인 전화도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러는 상황에 이런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용기로 우리에게 큰 용기로 응원해 주시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미스 이란 3위를 차지한 이 호다 니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외동딸로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지만은 여자라는 이유로 히잡을 써야 하고 많은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유죄가 싫어갖고 한국에 떠나와서 현을 다니신 모델 활동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나라가 이게 바로 서야 이 해외에 있는 이제 일종의 동포죠.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나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최후 진술 내용이 비교적 조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후 진술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 나오고 있는 요약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상계엄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제발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 호소였다. 자, 이러면서 말이죠. 당시 국정 상황과 관련해서 반국가 세력과 연계한 거대 야당 민주당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독립과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 구속되고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다. 그러면서요.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다. 그러면서요.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비상계엄에서 계엄 사무를 맡았거나 지원 업무를 했다고 해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성이고 망상이고 소설일 뿐이다. 그리고요.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분란 목적이나 폭동 사태가 없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출동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부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을 들고 국회 마당에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 누구도 억압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관위 청사 여기에 계엄군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그동안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고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 선관위는 국가기관이 갖춰야 할 보안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고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다.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관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검증을 거부하고 있어서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하려고 들어갔지만은 시간과 준비력으로 부족으로 서버 장비 사진만 찍고 나온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메인 서버는 못 가져갔다. 사진만 찍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이 말이죠. 모든 유튜버들이 무슨 소리냐. 이 서버를 갖고 나왔다. 이런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고 조회수를 많이 기록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주장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국힘윤리에서 한동훈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별도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한동훈 제명 결정 이 내용도 추가로 별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